미국이 한국의 투자는 엄청나게 환영하는데 정작 그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역사상 최고라고 불리는 경제 파트너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300. 모든 건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평범한 숫자처럼 보이시죠? 근데 사실 이 숫자 뒤에는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 거대한 경제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300여 명의 한국인 전문가들이요,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러 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 9월 4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 갑작스러운 단속작전이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죠.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 드라마 같은 사건에서 잠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미 투자 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인지를 딱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5천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기차나 반도체 같은 미국의 진짜 핵심 산업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들어갔거나 앞으로 들어가기로 약속된 투자금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이 생겨요. 이런 최첨단 공장들, 돈만 쏟아붓는다고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걸 운영할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한국에 뛰어난 전문 인력들이 미국에서 일하려면 H-1B 비자라는 걸 받아야 해요. 이게 거의 유일한 길인데 문제는 이 비자 따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뚜렷한 차이 좀 보세요. 인도가 전체의 71%를 거의 싹쓸이하는 동안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한국은 고작 1%입니다. 투자는 1등으로 하는데 정작 일할 사람 보내는 비자는 꼴찌 수준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 비자 추첨, 로또 같은 확률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요, 미국 이민 시스템 전체가 아주 빡빡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심사를 강화하고 있냐면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인터뷰 보기도 전에 AI가 신청자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싹 훑어서 위험평가를 하고요. 둘째, 소셜미디어를 샅샅이 뒤져서 혹시 반미 활동 같은 건 없는지 검열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부터 입국 심사를 엄청 까다롭게 해서 일하러 온 것 같다는 의심만 들어도 바로 입국 거부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겹겹이 철벽을 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강화된 단속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심지어 투자자 비자인 E2 비자인데요. 이것마저 발급 건수가 뚝 떨어졌어요. 2025년도로 5월까지만 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6.5%나 줄어든 겁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아니, 그럼 해결책이 아예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무려 10년 넘게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해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 줄여서 PWK라는 건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H-1B 비자랑은 아예 상관없이 오직 한국 전문 인력만을 위해서 매년 15,000개의 비자를 새로 만들자는 거예요. 물론 미국인 일자리를 뺏으면 안 된다는 조건도 달려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슨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다른 핵심 파트너들은 이미 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최대 투자국인 한국만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안이 왜 아직도 통과가 안 됐을까요? 그 과정이 정말 길고 험난했습니다. 2012년에 한미 FTA가 발효될 때 처음 나왔는데 2025년까지 무려 6번이나 의회에 제출됐지만 계속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오래 묵은 숙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복잡한 정치 상황과 함께 이 문제의 불확실한 미래를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때 아주 흥미로운 발언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인데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환영한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인재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오는 것도 장려한다. 우리가 이걸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대가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켜 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트럼프는 바로 그 조지아 공장 단속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를 겨냥했으니 정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 인력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이죠. 전문가는 환영한다면서도 단속은 잘했다고 하니까요. 아주 미묘한 입장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투자금만 받고 그 돈을 굴릴 핵심 전문가들은 막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투자자와 전문가, 이 둘을 모두 환영하는 방향으로 이민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지, 바로 이 근본적인 딜레마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